우선은 성적이 올라가려면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숙제 뭐 학원들 보내고 과외 붙이고 하면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아이 스스로 필요해서 공부해서 느는 게 자기 주도가 될 때 사실은 영어도 더 많이 늘고요. 오늘은 캐나다 광역 밴쿠버 초중고 프리미엄 관리형 에듀스마트 크리스 대표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밴쿠버에서 조기유학 프로그램을 25년 동안 운영하고 있는 크리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밴쿠버를 좀 대표하는 프리미엄 조기 유학 프로그램으로 너무나 인기가 많습니다. 일단 관리형 프로그램이라는 내용이 부모님들한테는 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가장 이제 불안해 하시는 게 내 아이가 부모 없이 나 없이 혼자 현재 가서 잘 지내는지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에듀스마트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하루가 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좀 일반적으로 관리형 유학은 우리 부모님이 같이 오시지 못한 네. 그러니까 아이 단독 유학의 개념의 프로그램인데요. 관리형 유학은 어쨌든 우리가 부모님 대신 가디언 역할을 하면서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기숙사든 홈스테이에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그리고 학교가 끝나면 우리 또 가디언 담당 선생님이 그 학교 앞에서 아이를 픽업을 해서 연계되어 있는 저희 에듀스마트 학업센터에서 방과후 수업을 돌려주거나 아니면 기숙사에서 프로그램 방과후 수업을 돌리거나 그리고 이제 각각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홈스테이든 기숙사가 데려다 주고 또 기숙사에서 또 저녁 수업이 있고 그래서 24시간 동안 안전하게 우리 사감 선생님이 같이 아이들 데리고 살거든요.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은.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부모님 대신 관리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의 관리형 프로그램들이 사실 이제 홈스테이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에듀스마트 하면 또 이제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인기가 많고 부모님들의 이제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인데요. 그러면 기숙사가 있고 홈스테이형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조금 어떻게 다를까요? 각각 일어나서 학교에 데려다 주고 우리가 데리러 가고 방과후 수업까지 6시까지 하는 건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 기숙사 돌아가고 나서도 저녁을 먹고 저녁 수업이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휴대폰, 노트북 관리를 한다는 점이 홈스테이 아이들과의 이제 차별성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숙사에 상주하는 사감 선생님이요? 네. 네. 그리고 기숙사는 이제 24시간 안전하게 전문 사감 선생님 상주를 해서 아이들 밀착해서 관리를 해드릴 예정이고 또 보조 선생님들도 9시 반에 퇴근을 할 거예요. 그리고 한 기숙사에 8명에서 10명을 저희가 데리고 살 건데요. 저희가 기숙사를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네. 점점 우리 아이들이 노트북과 핸드폰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게임도 너무 예. 많이 하고 여학생 인스타 네. 너무 많이 맞습니다. 하고요. 네. 그래서 그 전자기기 관리가 너무나 안 되기 때문에 학교도 맞습니다. 수업에 지장이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아이들이 케네디 홈스테이에서 생각보다 음식을 잘 못 먹어요. 맞아요. 한국에서 뭐 우리 아이는 피자, 파스타, 햄버거 너무 너무 잘 좋아한다. 먹는다고 막상 가셨지만 이게 이제 매일매일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음식에 대한 좀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세요. 네, 그래서 그 피자나 햄버거가 우리나라 피자 햄버거 맛이 아니에요. 좀 더 짜요. 맞습니다. 많이. 네. 짜고 좀 맛이 없죠. 맛이 없죠. 네. 한국 사람 네. 기준엔. 그래서 이런 단점도 있고 세 번째 우리 아이들이 어머님도 아시죠? 자기 주도가 잘 안 돼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 뭐 일일이 엄마가 이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숙제도 봐주고 도와주고 해야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가 안 되는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러면서 저희가 안 되겠다. 우리가 기숙사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6년 전에 중학교 기숙사를 만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올해 드디어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순차적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중학생들을 위주로 하던 기숙사인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초등 기숙사를 새롭게 만들어 주셔서 제 학생이 이제 럭키하게 이제 1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게 1년 전에 예약을 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사실 밴쿠버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 없죠. 이런 하우스형 기숙사가 없어요. 24시간 이게 밀착으로 네, 하는 거니까 데가 사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뭐 한인 홈스테이 개념으로 그냥 한인 홈스테이에서 한두 명 데리고 사는 개념이 아니라요. 8명, 10명을 데리고 살아야 되기 네. 때문에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기기 휴대폰 관리도 되고 그리고 저녁 수업도 넣고 그리고 방과후 수업도 넣고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은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안전하고 또 밀착 관리가 가능한 그리고 전문 사감 선생님인 유일한 하우스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저희 주부들 이렇게 밥하고 이거 매일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오히려 집밥보다 맛있다고
맞습니다. 그런 네. 피드백을 너무 많이 주셔서 보통 저희 사감 선생님이 6시 반에 일어나서요. 아침 6시 반. 네, 1시간 동안 또 정성스럽게 매일매일 네. 밥을 지어서 싸주고 계세요. 네. 메뉴를 달리해서. 그리고 아이들이 양이 다르고 선호하는 게 그쵸. 다르잖아요. 그것도 일일이 좀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아마 정성스러운 도시락 선물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정말 의식주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이 필요 없는 정말 프리미엄 관리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근데 단체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체 룰을 좀 잘 지켜야 되는, 그리고 잘 지킬 수 있는 아이들이 와야 되고요. 대신 그 홈스테이 같은 경우에 또 장점이 있죠. 1인 1실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내 성격 여하에 따라 음식을 잘 극복하면 영어를 쓸 수 있다는 거죠. 계속. 그래서 자기 주도가 되고 캐네디어 음식을 잘 먹을 수 있는 학생들은, 그리고 내 공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홈스테이고요. 그리고 자기 주도가 안 되고 음식을 잘 못 먹고 전자기기 좀 관리가 필요한 관리가, 학생들은 네. 기숙사입니다. 네. 그리고 좀 부모님들께서 질문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 필요하신 그런 분들은 이제 기숙사를 기숙사.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또 뭐니 해도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우러 갔고 또 수업을 잘 또 가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학업 성취나 이제 내신 관리라는 부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캐나다 학교는 이제 저희가 주로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초등학교의 경우는 정말 한국하고는 좀 다르게 숙제가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공부를 한국처럼 이렇게 빡세게 하는 분위기도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부모님들이 가끔 우리 아이 얘기 들어보니까 숙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공부도 별로 없는 것 같다는데 이거 정말 제대로 유학을 하고 있는 게 맞냐 걱정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좀 방법들이 있을까요? 초등학교 아이들은요, 제가 홈스테이 보내질 않아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기숙사 같은 경우에 방과후 수업도 선생님들이 오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일주일에 3번은 원어민 선생님이 와서 방과후 수업 4시부터 6시까지 돌려주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은 토플 선생님이 와서,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 와서 또 각각 맞는 과목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저녁을 먹이고, 그리고 나서 또 저녁 수업을 또 하잖아요. 그때 숙제 체크 이런 것들 다 해주고, 제가 별도로 책도 읽히고, 그리고 라이팅도 받고. 그래서 우리 숙제가 초등학생들 훨씬 많고요. 센터에서 하는 시간. 네. 그리고 그 중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되어 있는 학업센터로 보내거든요. 네. 기숙사로 선생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고 방과후 수업 끝나고 이 학업센터에서 기숙사로 돌아와서 저녁 수업 이제 자기 주도를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이 딱 옆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아이마다 숙제가 뭐가 있는지 체크하시고. 체크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뭐 하는지 다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저희 숙제도 해야 되고 단어 테스트도 해야 되고 그 책을 어디까지 읽었는지도 봐줘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주는 게 기숙사 시스템이고요. 네. 홈스테이는 숙제는 똑같은데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홈스테이 돌아가서, 그리고 다음날에 저희 선생님들한테 이제 검사를 맡아야 되고.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진 않고요. 보통 숙제가 뭐가 있는지 물어보겠죠. 네. 숙제를 안 해올 때는 학교에서 연락이 옵니다. 바로 저희가 시스템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이의 숙제가 뭔지 그 선생님들이 일일이 체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같이 팔로우를 해줍니다. 근데 일일이 잘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냥 자율성에 맡기고 저희가 자기 주도가 될 수 있게끔 치열하면서 옆에서 보면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성적은 보통 2달에 한 번 나오거든요. 그리고 학원 성적은 1달에 한 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달 반에 한 번씩 부모님 상세 리포트, 그리고 내신 성적, 그리고 학교 성적은 2달에 한 번 공유를 하겠죠. 그래서 이걸 토대로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학생 성적이 낮으면 부모님과 뭐 추가해서 과외를 붙인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좀 더 치열업해서 아이의 과제량을 더 준다든지 하는 이제 성적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숙제량이나 이런 내신 성적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현지 분들과 부모님들의 소통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저희야 이제 그 시스템을 몇 년 동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운영을 해주신다는 거를 이제 믿어 의심치 않지만 부모님들은 다 처음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내 아이를 처음 보내는 거니까 뭐 두 번째 아이를 보내는 거면 이미 첫 번째 아이에 대한 검증이 끝났겠지만 이제 처음 보내기 때문에 모든 게 처음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이는 잘 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는 듣는데 도대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과정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거기서 오는 그 소통의 부재나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거의 대부분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과 이제 어떻게 소통을 좀 하시고 뭐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과는 어떻게 소통하는지. 기숙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9시 반에 저희가 휴대폰과 노트북을 걷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부모님과 통화가 필요하면 쉬는 시간에 얼마든지 소통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홈스테이 아이들은 뭐 기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할 때 부모님과 소통이 가능하고요. 저희와 부모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저희는 아이마다 단톡방이 2개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개별 단톡방. 한 방은 아이와 저희 선생님 7명이 들어가 있는 방. 그러니까 아이와 선생님들 전용 방이 있을 거고요. 한 방은 아이가 없이 아이를 위해서 부모님, 담당자분, 네. 저희 선생님 7명이 들어가 있는 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서 저희가 어머님, 아버님이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계속 답변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들, 그리고 아이의 사진들, 이런 거 동영상들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번에 쫙 올릴 거고요. 부모님도 이 단톡방만 보시면은 마치 캐나다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네. 자주 올려드릴 거예요. 쫄 땐 부모님들이 너무 많이 연락이 와서 이제 좀 지겹다. 정말 좀 특별한 일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워낙 맞습니다. 잘 빈번하게 해주시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에듀스마트를 보낼 때마다 제가 그 부분은 정말 걱정이 안 돼서 좀 마음 편안하게 보내는 프로그램 중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내 아이가 아플 때 같이 병원을 좀 가주거나 그런 응급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좀 빠른지. 캐나다 같은 경우에 한국처럼 이렇게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죠. 그 아프면 우선은 바로바로 진료를 안 해주고 패밀리 닥터를 통해서 예약을 먼저 하고요. 근데 패밀리 닥터를 만나기까지 한 3, 4일 걸려요. 아유, 그럼 이미 약 먹고 네.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기 네.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정말 응급할 때는 응급실로 저희가 가야 되는데 정말 수라할 정도가 아니면 6, 7시간 대기시켰다 약 하나 주고 사진 찍고 가라 그래요. 그래서 한국에서 상비약을 많이 챙겨 오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저희 에듀스마트의 굉장히 큰 장점은 가디언들이 다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랭리 프로그램에 등록하시면 랭리에 사는 분이 가디언이고요. 네. 버나비에 사면 버나비에 사는 분들이 가디언입니다. 그래서 바로 가까이에 가디언들이 살기 때문에 아프다고 연락이 오면 홈스테이하고 공조를 통해 바로바로 응급 상황에는 병원에 갈 예정입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네, 전혀 안 하셔도 자, 그러면 이제 여러 학생들을 지금 받아오셨잖아요. 혹시 기억에 남는 그 학생이나 어떤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저희가 한 9년 전에 중3 학생을 캠프로 받았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지방에 있는 학생인데, 지방에서 이제 거주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의 성적이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뒷그룹에 있었겠죠? 네. 근데 그 학생이 그냥 캠프 한 달만, 그러니까 5주 스쿨링 캠프를 왔는데, 근데 여기가 너무 좋았나 봐요. 이 학교가. 캐나다가 너무 좋았는지, 갑자기 장기 유학을 보내달라 조르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마치고 왔어요. 중3 때 겨울 캠프를 왔다가. 네. 근데 그 학생이 장점이 있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었죠? 엉덩이가 무거웠어요. 그래요? 끈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와서 BCACA, 그 BC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다녔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처음에는 어려움 막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성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아웃고잉하고.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막 부딪혀서 영어하고 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성적이 올라가는 거죠. 우선은 성적이 올라가려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캐나다는 그 숙제 뭐 학원들 보내고 과외 붙이고 하면 올라가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아이 스스로 필요해서 공부해서 느는 게 자기 주도가 될 때 사실은 영어도 더 많이 늘고요. 그리고 대학교 갈 때 유리하거든요. 근데 그 학생은 그래프가 계속 올라간 거예요. 우선은 친구를 사귀니까 영어 쓰는 게 재밌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숙제가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영어 공부가 재밌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주도가 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계속 오르는 거죠. 그러다가 UBC. UBC요? 네. UBC 엔지니어링을 들어가서요. 컴퓨터 사이언스죠. 네. 컴퓨터 사이언스 들어가서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아이들 캠프에 왔을 때도 멘토였고.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캠프 학생이었다, 네. 장기 유학생이었다, UBC를 들어갔다. 그 군대도 이제 중간에 갔다 왔고요. 그리고 우리 캠프 학생들 또 멘토였다. 이번에 세계 최고의 IT 기업, 네덜란드계죠. 그 기업에 취업이 됐습니다. 네. 너무 잘 됐네요. 네. 어머. 그러니까 늦게 유학 와도 네. 그리고 저희는 공립이잖아요. 일반 캐네디언 다니는 학교에 보내도 충분히 이렇게 아이가 열심히 하려는 마음과 그리고 자기 동기가 충분했잖아요. 이 학생은. 내가 선택한 유학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확실히 성공시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오늘 제가 에듀 스마트 프로그램을 이제 한마디로 제 나름대로 정의를 하자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한 학부모님들과 학생에 대한 맞춤형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아이들을 규격화하지 않으시고 아이들마다 부모님마다 생각하시는 바와 이제 기대하는 바들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즈 해주시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유연하고 네. 또 부모님들과의 소통이나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요. 이 담당 선생님들이요. 아이들 근처에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저희 회사가 다운타운에 있어요. 다운타운에 있어서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을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더 접근성이 가까우면 수시로 아이들 소통해서 만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관령유학은 매일매일 저희가 픽업을 다니잖아요. 네. 그래서 계속 멘토링 서비스, 그리고 상담도 해줄 수 있고, 아이들 고충이 뭔지. 그러니까 단순히 내신 성적, 이런 뭐 입시 관리뿐만 아니라 아이들 마음도 어루만져주고, 맞습니다. 그리고 교우 관계, 그리고 멘토 역할, 동기부여. 가끔은 부모님들 하소연도 들어주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계속 밀착해서 이렇게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다 보면요. 요새 아이들은 윽박지른다고 되지 않거든요. 그럼요. 가둬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이에게 적합한, 그러니까 적합한 진로를 찾아줄 수 있고, 매일매일 보고 상담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가 지쳐 있을 때 계속 멘토를 붙여주고, 그리고 부모님 걱정하실 때 저희가 계속 또 어루만져 드리고 또 달래드리고, 그래서 부모님과 저희가 같이 아이를 케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같이 그리고 지켜보고 네, 같이 동참하는 프로그램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아이를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직접 지금 아이가 있으시잖아요. 네, 저도 몇 아들 학년이죠? 키우고 중학교 1학년입니다. 아. 네네. 사춘기가 왔나요? 왔습니다. 네, 아우. 그분이 오셔갖고 지금 그 저와 무서운 그 주인공이. 핸드폰과의 네. 지금 전쟁 중인데요. 그래서 저도 부모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 건지 잘 알고 있고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 성취성의껏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에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번 겨울 2026년 겨울 스쿨링 캠프는 마감이 됐지만 또 이 프로그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곧 있으면 또 여름 프로그램이 피부가 나오죠. 나오죠. 예, 그 프로그램을 한번 또 경험해봄으로써 또 유학에 대해서 선행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